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 당내에서 또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의 지역구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현재 강서구 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강서구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서구 병, 서울 강서병이죠. 예, 네, 예. 부산에도 강서 지역이 있어서 서울 강서병 지역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설구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강서구 전체 인구가 거의 60만 가까이 육박한 60만요? 바람에 예. 그래서 새로운 지역구가 하나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화곡 본동, 4동, 6동, 그리고 염창동, 네. 등촌 1, 2동, 가양 3동,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옆으로 조금씩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염창, 그러니까 소금창고, 그리고 네네. 화곡, 곡식이 아주 이제 풍부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이 지역이 예전부터 곡식도 좀 풍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좀 넉넉하고 예. 뭐라 그럴까 품이 아주 넓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따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워낙 많아서 선거운동 하실 때는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일일이 많이 다 걸어다녔죠. 네네 만나시느라.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하철 9호선이 있는데 인구가 많아서 과밀화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네. 하고요. 스크린 도어가 좀 부족해서 이게 또 사람이 많은 데다가 스크린 도어까지 부족하니까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하고 좀 지하철 9호선을 개선하고 좀 시설을 확충하는데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들리더라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 이 예. 혼잡도가 과거에 한 270% 정도 되다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차량을 증가를 시키고 있어서 현재는 190%까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량을 증가시켜서 아마 2018년 말 정도 되면 거의 혼잡도가 좀 정상화 단계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까지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 개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일시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 게이트라고 하지요. 예. 게이트에 이렇게 확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게이트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 이렇게 열고 나오실 때 보면 탁탁 부딪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해서 이게 알게 모르게 멍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재질도 좀 부드러운 것으로 네. 좀 하는 것으로 일단은 뭐라 그럴까 긴급한 것들을 먼저 우선해서 또 조금 밝기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LED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뭐 지옥 처리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좋지 않은 명성이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2018년 말 정도 되면 현재 4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전체를 6량으로 운행을 하고 편수도 아주 중대를 많이 해서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네.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입법 활동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때도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교통편을 이용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좀 그런데 이상하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법안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법안을 19대 때도 준비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사업주가 교통편을 내주어서 그 차를 타고 출근 또는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이 되고 예. 그게 아니라 내 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산재로 인정을 안 된다? 왜 그렇지? 어차피 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굉장히 상식적인 면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인데 예. 이것이 그간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차량이 아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또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어떠한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 하거나 이 사람이 근로자인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예. 아닌 게 아니라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대로 담은 법안을 이번에 내서 본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본인이 운전해서 가거나 또는 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간에 하게 되면은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과거에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 때문에 생겼다면서요. 어머니가 사고를 퇴근길에 당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얼음길에서 미끄러져서 예. 다쳐서 결국은 출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산재가 되지를 않는 거죠. 산재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쳤는데 치료 비용도 들어가고 예. 하는 바람에 사실은 새 모녀가 꼼짝없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네.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불합리한 것, 불공평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예.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나 끝까지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상당히 많이 내보내는데 이게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들을 좀 줄이고 그 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서 그렇죠. 우리 국민 건강을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아마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미세먼지, 최근 들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먼지가 뽀얗게 난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고 이런 건 입자들이 좀 굵어요.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먼지들은 덜 불안할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입자상이 가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호흡기를 거쳐서 폐포를 거쳐서 예. 혈액에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사실은 장기를 공격하고 뇌에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네. 있죠.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질소 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유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질소 산화 물질로 인한 유해성들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건강에 유해성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영향평가를 해서 그 미치는 정도를 규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평가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알 수 없어서 주민들만 계속 불안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적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리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이 밖에 나갈 때도 초미세먼지 확인을 하고 나가요. 예. 네, 저도 그 사실 정도로.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유치원생들까지도 이게 알게 된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 매체에서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으로 또 선정이 되셨어요. 네. 인터뷰들을 쭉 들어보니까 받으실만하게 활동을 열심히 또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찌 보면은 아주 직결되는 그렇죠.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처해 있는 환경이 맑은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또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찌 보면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우리 이제 강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월드컵 대교가 좀 빨리 좀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마포, 홍대와 그리고 이제 부천을 잇는 광역철도 이런 것들도 예, 예.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바람들을 받아서 그런 어찌 보면 우리 강서 지역이 교통편으로 보면은 서남권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가진 그런 지역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환경 노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